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풀풀 시간입니다. 오늘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D-22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대선 후보 지지도 바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소폭 하락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소폭 상승을 하면서 두 후보의 격차가 2.5%포인트로 좁아졌습니다. 이어서 KSOI 결과도 함께 볼게요. 수치 차이는 조금 있지만 흐름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지금 좁혀진 상황인데 이번 주 역시 정말 접전이에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네, 그러면 주 중반까지는 이른바 김혜경 씨 논란이 있었는데 수요일 날 김혜경 씨가 사과를 하면서 일단 출구를 잡은 그런 모양새였고 그에 의해서 나란히 이제 바톤을 바로 받았죠.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 언론 인터뷰에서 적폐 수사 발언. 이 발언의 영향이 좀 주요하게 양 기관, 양 조사 모두 좀 작동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적폐 수사 발언의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 지난 주말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일단은 고민해보겠지만 아쉬운 점 많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실상 안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이제 거절한 형국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와 워낙 접전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안 후보의 제안을 마냥 거절하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공격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했었는데 단일화가 어떻게 될지 결과는 그 이제 성사 여부와 효과 여부는 좀 구분해서 좀 봐야 될 싶은데 즉 뭐냐면은 그 단일화가 이를테면 가치 동맹 우리 큰 그 비례와 미래 비전과 내용을 담은 그 야권 연대로 간다라면 플러스 알파. 그래서 플러스 알파라면 양 후보의 단순 합 이상을 나올 수도 있다라지만 자칫 이게 그 권력 나눠먹기라든지 분점이 되면 이권 연대 성격으로 하면 마이너스 베타 그 흐름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즉 이제 단일화를 한다라는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서로가 이제 확인되었지만 어떤 내용 양상을 보여줄 것인가 그것이 이제 성사 여부와 함께 효과 여부도 같이 물려 있다. 그랬을 때 안철수 후보가 공격적으로 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여론조사 단일화는 좀 이러저런 이유로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지난 그 4.7 재보선 경우를 이야기하고 나섰는데 그때는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비슷했거든요. 그 단판으로 하기보다는 여론조사로 가늠하자. 그렇게 해서 좀 합치된 그런 부분 혹은 합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었는데 지금 격차가 워낙 많이 나는 상황에서는 여론조사를 한다면 당장 이제 권영세 본부장이 했던 이야기가 역선택 이야기가 더 나오게 된다라면 지금 정상적인 어떤 경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여론조사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받기를 좀 꺼려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회전, 내지는 삿바싸움만 길어진다라면 단일화를 염원하는 정권교체청에서는 자칫 이게 그 분위기는 고조되지만 실익은 실제적인 결과는 없는 그런 흐름, 그런 결과도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야 하냐 좀 그런 것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아무래도 가장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역선택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여론조사를 하되 역선택 방지 조항을 좀 둬서 그런 부분을 보완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어떻냐라는 또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역제안을 한 거죠. 이를테면은 그 전체 응답청이 아니라 정권 교체청이라든지 민주당을 제외한 적 일정 스크린 질문을 두어서 베이스 대상청을 명확하게 하고 그 안에서 단일 후보를 그 적합도를 묻든 경쟁력을 묻든 그것은 차치의 문제고 베이스 조사 대상자는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가 국민의힘에서 역으로 낸 거고 거꾸로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런 것들 스크린 질문 없이 그 걸음 질문 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 지난 4.7 때도 이야기했었지만은 유무선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이냐 하다못해 5%까지도 제안했지만 그것도 받지를 않았었거든요. 유무선 비중이라든지 RDD 안심번호 이런 문제들 이제 당장은 그 문제도 있지만 첩첩산중은 좀 남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안심번호라는 것이 신청해서 발급까지 또 조사 실행까지 결과까지 본다면 최소 12일에서 14일이 걸리는 문제인데 지금 이제 공직선거 들어가고 투표용지 물론
당장 전격적으로 합의돼서 한다라면은 이제 턱걸이, 그 이제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도 가능은 하겠지만은 이렇게 촉박하게 간다라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또 이제 결과 진행부터 결과를 나오기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라면 이 선거판이 한참 달구어질 상황에서 어떻게 접점이라든지 대책점을 삼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여론조사 단일화보다는 정치적 단판으로 풀자, 그것이 좀 입장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선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시기와 방식이 어떻게 또 협조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난주 일간 조사 결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살짝 좀 변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크로스가 됐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후보는 적폐 수사 발언이 좀 영향을 준 것 같고, 이 적폐 수사 발언이 주 후반에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파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좀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양측 모두 이제 화력을 총동원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 한 조사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매일 조사를 합니다. 매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샘플 사이즈도 많아서 데이터 안정성도 있지만 네. 이슈에 대한 흐름을 매일매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기관에서는 주간 단위를 하더라도 뭐 원데이 조사나 투데이 조사냐 있지만은 그 사이에 이제 하루 사이에도 수많은 이슈들이 사라졌다 빠졌다 하는 상황에서는 일간 흐름을 좀 쫓아가긴 힘든데 네. 저희 조사는 일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일간 흐름도 볼 수가 있죠. 보시면 이제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목금 이렇게 좀 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었죠. 이를테면은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한 5%포인트 상승, 윤석열 후보를 거꾸로 5%포인트 하락인데 이것은 누가 뭐래도 적폐 수사를 보는 그 국민 여론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주간 단위에서 보자면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그 전주보다도 6.7%포인트 빠졌거든요. 예. 자영업자층에서 6.8%. 즉 이제 지켜보고 아직까지 표심을 좀 결정하는 좀 약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과 여론을 선도한다라고 나는 이야기하는 자영업층에서 윤석열 후보가 빠졌다는 것은 예. 그만큼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고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이유가 이를테면 공정, 상식, 법치.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했던 내로남불, 독선, 위선을 이제 윤석열 후보는 끊을 것이다. 윤석열에게는 다른 것을 기대했던 건데 똑같이 이제 그런 적폐 수사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감 이런 것이 좀 묻어나면서 이제 지지층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층을 중심으로 이탈했던 것이 전체 낙폭을 좀 키운 요인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5%포인트 올랐는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현직 대통령도 참전했지만 노무현 대통령까지 소환을 했다는 점. 예. 이 발언이 적폐 수사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역대 정부의 성격을 보자면은 뭐 색깔 지우기 혹은 지지율 반전 카드 혹은 지지율 동력으로 삼았던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없잖아 있고 네.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했던 것은 이제 코로나 상황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념적으로 갈라졌던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치 신인 윤석열은 새로움을 보여줘야 될 것인데 똑같이 이제 그 첫 일성이 또 가장 큰 기대가 또 투표율이 다가오면서 이제 판단의 근거를 이제 예민하게 보는 그 시점에서 그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실망감 이런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나타났고 지난번 이제 안철수 후보, 이재명 후보 운명의 한 주였다고 했는데 예. 이번에 마치 수건 돌리기 하듯이 윤석열 후보에게 운명의 한 주. 이 문제를 어떻게 그 털고 나갈 것인지 또 한편 이제 바깥으로 온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어쨌든 공을 받은 상태고 어떻게 이 랠리를 매끄럽게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아 나가면서 매끄럽게 낼 것인가. 윤석열 후보가 이번 주에는 운명의 한 주로 네. 그 이번 주 여론조사뿐만 이번 주 흐름을 좀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관심 혹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윤석열 후보 야권 단일화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이 중도 표심을 어떻게 다시 가져올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번 한 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거일이죠. 이제는 그렇죠. 모든 정보나 사안이 굉장히 예민하게 작동합니다. 예. 이제 80% 정도는 지지할 후보가 있다지만 아직도 20%의 그 결정하지 못한 층. 20%라면 지금 이제 초박빙 상황에서는 만약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벌어진다라면 그 결과가
예상 이상으로 크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예. 굉장히 민감한 시기는 지금부터 발언 하나, 뭐 정책 하나, 태도 하나가 국민들에게 나타나는 진폭은 그 이전보다는 확실히 크고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가 바로 여론 지표로 확인할 건데 집권 시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응답자 47.6%가 정권 교체 여론 자극하는 그야말로 선거용 발언이다라는 입장을 냈고 47.5%는 적폐가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는 정말 그야말로 원론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좀 팽팽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뭐 갈라치기 하는데 네. 갈라치기를 할 때는 그 효용성을 보거든요. 이를테면 6대 4나 7대 3 확실한 반대를 두고 더 큰 쪽으로 이제 모았을 때는 갈라치기의 어떤 효과를 그런 식으로 또 의도를 하죠. 이를테면 네. 지금 다른 조사를 보더라도 다른 항목을 보더라도 이 사안과 관련된 정확하게 반반 쪼개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표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까지 유추해서 보자면 즉 뭐냐면은 대선 프레임 혹은 이제 당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선거 환경을 둘러싼 프레임 보자면 윤석열 후보에게 작게는 5에서 10%포인트 유리한 지형 구도 혹은 네. 의견이 이제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지형을 보자면 딱 반반이에요. 저기 이제 이게 모든 사안을 글쎄 뭐 셈법과 이해로만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이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크게 도움되고 있지 못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개인 지지율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자면 당연히 이제 윤석열 후보에서는 원론적 발언을 했지만 이 선거용 발언 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 국정의 어떤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진영을 쫙 갈라놓은 정확하게 반분시켰던 뭐 그렇게 좀 국민들 의견은 여론 지형은 그렇게 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강도 높은 이제 비판과 함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어떻게 봤는지도 한번 저희 살펴보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다라는 의견이 40.8%, 그리고 48.7%가 합당한 요구다, 사과를 하는 게 합당한 요구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윤 후보 발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답변이다라고 했던 그 답변 비율을 봤을 때 조금 격차가 있어 보여서요. 어떻게 또 이 부분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합당한 요구 뭐 여부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등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아무리 이제 말년이고 임기가 남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어떤 그 정체성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나섰는데 그것이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침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나오는 것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당연히 이런 사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와야죠. 그렇지 않아 예.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뭐 인정하는 꼴밖에 더 됐습니까? 결국 이제 뭐 지금까지 적폐 수사라는 것들이 이제 정치적 보복 혹은 기획성이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용인하는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그건 아니다라고 좀 분명히 좀 밝혀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말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인데 예. 문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안에서 사정정국의 총책임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말 뒷말이 지금 연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자기 모순에서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또 국민 여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청에서는 굳이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말씀하지 않아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청은 그 이유가 차고도 넘치는데 네. 그렇다면 정권 교체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정치 신인 윤석열에게 기대했던 것은 공정, 상식, 법치, 정의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걸 기대했었는데 똑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수사 혹은 검찰권 강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봤을 때 예. 그 부정적인 면만 집중 부각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악성으로 좀 작용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이제 여러 지지율, 개인 지지율뿐만 아니라 그 대선 프레임, 그 당선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이제 거시 지표와 미시 지표 모든 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안 좋은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다. 좀 그렇게 좀 부연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 후보가 그 검찰의 여러 권한을 또 대폭 강화하는 여러 내용들을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사법개혁 공약들 발표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쌓았던 커리어가 뭐 검사 출신이지만 검사 출신으로서 이제
그거를 존재감을 이제 경력이라는 걸 지우려고 지울 수가 없는 거. 하지만 그 검찰 출신이지만 또 정치 신인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이끌고 갈 유력한 후보라면은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이야기들도 좀 당당하게, 좀 윤석열께 좀 신선하게 그런 측면을 기대했던 건데 결국 자기가 뭐 근무했던 그 경험이 있었던 잘 아는 그런 분야에만 너무 과몰입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우려도 한쪽으로는 분명히 있죠. 예, 이렇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언급이 된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이게 과연 득이냐 실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친문 결집 효과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어떻게 보면 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문정권과 차별화를 뒀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려져서 존재감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분석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두 측면이 동시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최근 2달 사이에 계속적으로 많이 나왔던 것이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만큼도 나오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진영 결집력이 그리 윤석열 후보 보수 진영만큼 높지 못하다. 특히 이제 호남 진보 민주당 지지층에서 말하는데 어쨌든 이 발언을 통해서 결집력이 상당히 올라갔던 그런 어떤 자극 효과는 좀 분명히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후보는 좀 이렇게 좀 캠페인을 풀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본인 역시도 이제 같이 이제 삿바잡고 프레임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언론이라든지 다른 기능에서 윤석열 후보를 발목 잡아두고 그 이재명 후보는 자기 본연의 강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투트랙으로 캠페인을 끌고 나가는 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 이재명 후보가 똑같이 참전하고 똑같이 맞붙는다면 결국 이제 프레임 전쟁으로 가게 된다면 정권 교체나 재창출이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닥 좋은 흐름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정권 교체에 대한 의견이 높은데 물론 이걸로 해서 지각 변동이 일부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이나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보여졌던 것들이 그 정권 교체나 재창조 되면 자기의 강점이 가려져 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는 언론이라든지 당 일부의 윤석열 후보 관련된 이슈는 그쪽으로 묶어두고 본인은 본인의 강점으로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끌고 나가는 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그 유리한 혹은 그 득표에 도움되는 방향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론의 민심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